여러분들 꼭 명심하실 게 정상인 사람들이 근육을 소실하면서 체중 빼는 거는 오히려 네, 안녕하세요. 고대 안암병원 가정의학과 한병덕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비만 치료에 있어서 사실 조금 예민하고 불편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정상 체중인 분들에게서의 비만 치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비만학회의 가장 아름다우신, 가장 자기관리가 철저하신 교수님, 한양대병원 박기영 교수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양대병원 가정의학과 박기영입니다. 교수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박기영 교수님을 만난 지가 벌써 우리가 10년 넘은 것 같죠. 비만 환자분들 치료도 하고 정상인 분들도 만나고 막 이러는데요. 비만이 아닌 정상적인 체중인 분들도 무슨 약 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많다 그러더라고요. 요즘 어떻게 좀 느끼고 계세요, 그런 것들을? 네, 교수님 확실히 비만에 대한 어떤 관심이 높아졌다는 거를 느끼는데요. 최근에 특히 이제 새로운 비만약들이 계속 출시가 되면서 바람직하게는 이제 비만을 좀 질병으로 인식하고 치료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 이면에는 또 이런 비만약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그러면서 정상 체중인데도 불구하고 비만약을 좀 고민하거나 사용하는 분위기, 이른바 오남용에 가까운 흐름도 같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있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비만 치료 약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날씬해지는 약, 그런 식의 어떤 외모에 대한 것들이 조금 집중되는 부분들, 그래서 이제 오남용에 대한 것들을 사실 우리 의료진들이 많이 걱정을 하거든요. 맞아요. 예를 들면 이제 제 주변에 있는 분들도 내가 뭐 이 정도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써볼까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고 먹는 위고비는 언제 나와 뭐 이런 농담도 하시는데요. 실제 환자들도 제가 살이 많이 찐 건 아닌데 요즘 다들 쓰잖아요 이런 말을 하는 경우들이 좀 많아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키 163cm 체중은 50kg 후반대인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의학적으로는 지극히 정상 체중인데요. 그런데 이런 분들 목표가 50kg 초반대나 혹은 40kg 후반대인 경우가 또 꽤 많거든요. 이미 정상 체중임에도 불구하고 보다 더 마르기 위해서 5kg 남짓을 더 빼고 싶다는 이유로 비만약을 이제 고민하는 상황들이 심심치 않게 있는데 이분들이 원하시는 163cm에 48kg가 사실 체질량 지수로 보면 이미 저체중인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조금 더 마르고 싶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약을 고민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참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사실 비만 치료 약물들은 비만이라는 병을 치료하기 위해 개발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만이란 병을 치료한다라는 것은 이 비만병 자체가 우리 몸을 건강하지 않게 다른 질병까지 유발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건강한 체중으로 돌리기 위해서 치료를 하는 것인데, 오히려 건강하신 분들이 또는 건강에 위해가 될 수 있게 마른 분들마저도 이 약을 써서 더 살을 빼고 싶다 이런 어떤 접근을 하신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예전에는 정상 체중인 분들이 먼저 운동이나 식이요법으로 뭔가 체중 조절을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다면 이제는 또 약이 너무 좋아지다 보니까 너무 쉽게 1차 선택지로 이제 등장한다.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이 지점에서 한 번쯤 이제 의학적으로 정상 체중에서 비만약을 고민하는 이 분위기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아마 그런 부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도대체 비만 치료 약물들은 언제 사용을 해야 이게 기준에 맞는 것인가?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보실 때 그럴 거거든요. 나는 살 빼야 될 것 같은데 왜 의사 선생님들은 아닙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그런 부분들을 교수님이 해결해 주시겠죠. 기준 알려주시죠. 네, 먼저 기준을 보면 2025년 기준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기준에서 체질량 지수가 30 이상인 성인이거나 혹은 체질량 지수가 27에서 30 사이면서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같은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성인을 대상으로 이제 허가가 되고 있고요. 이제 비만학회 진료 지침은 이보다는 조금 더 폭넓다고 할 수가 있는데 체질량 지수가 25 이상인 경우에 식이 조절이나
운동 같은 비약물요법으로 조절이 잘 되지 않을 때 한해서 약물 치료를 고려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꿔 말하면 이제 체질량 지수가 25 미만이면서 특별한 동반 질환이 없는 경우에는 비만 약물 치료를 적극적으로 권고하기는 어렵다는 의미로도 이해할 수가 있겠죠. 이 체질량 지수에 대한 것을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쉽게 25를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맞습니다. 네. 비만병이라는 것이 중요한 건 건강에 해가 되는 상황들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반 질환들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치료에 대한 부분들을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해서 체중이 정상이라고 해서 또 몸도 건강하다고 볼 수는 없다라는 것이겠죠. 정상 체질량 지수라고 하더라도 대사적으로도 건강하다고 볼 수는 없어서 예를 들어 체중은 정상인데도 불구하고 대사적으로는 비만과 유사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고요. 이런 분들의 공통점은 이제 지방의 어떤 위치나 퀄리티에 문제가 있다는 점인데 겉으로 보면은 정상 체중인 것 같지만 내장 지방이 많고 근육량은 적고 또 이런 분들이 이제 운동 부족이나 뭐 수면 불규칙, 스트레스 과다 같은 것들 때문에 스트레스 호르몬 노출이 많고 이러면 뭐 당뇨병 전 단계나 당뇨병 같은 그런 대사 질환도 생기고 또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또 흔하게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체중만으로 비만을 판단하지는 말고 임상적인 비만 또 뭐 비만병 이런 용어를 사용하면서 체중이 정상이더라도 대사적으로 이상이 있거나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는 비만에 준해서 접근하고 치료하자 이런 개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관리는 여전히 생활습관 교정이고 근육량을 늘리고 활동량을 회복한다거나 수면 스트레스 조절을 잘 하는 것이 치료의 중심이 되고요. 약물은 경우에 따라서 고려를 할 수는 있지만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정상 체중이라고 해서 모두 건강한 건 아니다. 그런데 정상 체중에서의 개입은 미용적인 감량인지 질병 치료인지를 명확하게 나누어서 봐야 된다는 점이겠습니다. 비용도 비싸고 여러 가지 약제에 대한 부담도 있을 수 있는데 왜 요즘 이렇게 정상 체중인데도 또는 저체중인데도 이 비만 치료를 원하는 분들이 많을까요? 저도 그런 부분이 참 고민되는데 느끼는 거는 이제 현재 자기 몸 상태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나 좀 비교해서 출발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체중에 대한 기준이 좀 계속 이동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정상 체중이면 충분하다고 느꼈을 만한 분들이 SNS나 뭐 미디어에서 접하는 어떤 이미지나 또 주변 지인들이 비만 약물을 경험했다 이런 것들에 겹치면서 체중 감량이 자기 관리의 기본 옵션처럼 인식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몸의 건강 신호보다는 단순히 체중계 숫자, 뭐 외형 혹은 어떤 불안감에 대한 해결을 원하는 신호일 수도 있어서 우리도 진료실에서 이런 환자분들이 왔을 때 왜 이분이 이런 선택을 고민하고 여기까지 왔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주는 것이 이 사람이 건강해지는데 도움이 되는지를 같이 좀 점검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걱정하는 정상 체중 또는 마른 체중인 분들 같은 경우에 저희가 걱정해야 되는 부분들은 없을까요?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점이 가장 문제가 되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비만 약물의 임상 시험들이 대부분 체질량 지수가 높거나 혹은 정상에 가깝더라도 당뇨병이나 대사질환이 동반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논하는 정상 체중이면서 뚜렷한 대사질환이 없는 분들은 애초에 대상자가 아니었던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부작용에 대한 발생 가능성이나 오랫동안 썼을 때 안전성의 문제, 약물을 중단했을 때 요요가 더 심하게 오는지 혹은 아닌지 그런 변화에 대한 정보들이 모두 없습니다. 체중이 이미 이렇게 낮은 상태에서는 지방뿐만이 아니라 근육이나 체수분, 장기의 질량 그리고 몸이 버틸 수 있는 에너지 여유분까지 같이 줄어들기가 쉽습니다. 우리 몸이 결핍 상태로 들어가는 방향이 될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근육이 줄어들면 기초대사량이 떨어지고 결국에는 체중은 빠지더라도
빠지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체중을 유지하기 더 어려운 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변화들이 이제 운동 능력이 저하된달지 피로감 이런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제 근육이 단순히 운동하고 힘을 쓰는 조직만이 아니고 우리 몸의 혈당을 처리하는 가장 큰 기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근육이 줄면 기초대사량도 낮아질 뿐만이 아니라 인슐린 감수성도 떨어질 수가 있고 장기적으로는 이제 체지방이 더 쉽게 쌓이는 방향으로 몸이 바뀔 위험이 이제 커지거든요. 특히 이제 주목해야 될 점이 이렇게 정상 체중임에도 비만약을 고민하시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젊은 성인이라는 사실인데요. 이 20, 30대 시기가 사실 인생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근육량이 제일 많은 그렇죠. 네. 생애 주기잖아요. 근데 이때 근육량이 줄어들면 나이가 들수록 이걸 회복하기가 매우 어렵고 나중에 노화나 어떤 대사 건강이나 기능 저하에 많은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빠질 때는 비교적 쉽게 빠지지만 다시 붙이는 데는 이제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데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도 이 시기에 근육을 일부러 이렇게 줄이는 선택은 매우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상인 사람들이 근육을 소실하면서 체중 빼는 거는 오히려 체중을 늘리는 것보다도 해가 되는 경우들이 좀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아까 대사를 줄이는 방향으로 우리 몸이 작동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스마트폰 절전 모드랑 비슷하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의식하지 않더라도 활동량이 자꾸 줄어들고 몸이 에너지를 아끼는 쪽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식욕과 포만을 조절하는 신호도 바뀌게 돼서 장기적으로는 결국 체중을 원래대로 되돌리려는 방향으로 우리 몸의 시스템이 움직이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에너지 부족 상태가 계속 지속되면 어떻게 되냐? 일단 대사 저하뿐만이 아니라 컨디션이 눈에 띄게 나빠지겠죠. 네. 어지럼이나 저혈당 증상이나 피로감, 무기력함, 또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생리주기의 변화가 생길 수도 있고요. 또 하나 문제는 영양 문제가 있겠습니다. 단백질이나 미량 영양소 섭취가 부족해질 가능성이 커지고요. 또 심리적인 문제도 있는데 음식에 대한 공포가 생기거나 먹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자꾸 강화되면서 먹는 것과 관련된 왜곡된 인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젊은 층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요, 정상 체중인 분들이 체중 감량을 하는데 이러한 비만 약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혹시 더 요요가 더 심하게 오거나 이런 기전이 있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좀 커질 수 있는 이제 구조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요. 체중이 줄어드는 과정에서 대사 적응이 생기고 동시에 근육량까지 함께 줄어든 상태라면 이제 약을 우리가 중단했을 때 몸은 이미 에너지를 최대한 아끼는 방향으로 설정이 되어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섭취가 다시 늘어났을 때 체중을 유지하기가 훨씬 어렵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체중이 빠르게 다시 증가하는 경험을 하게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요요 자체가 약 때문이라기보다는 이제 대사나 체성분이 불리한 방향으로 만들어진 상태에서 갑자기 약이 빠졌을 때 그 문제가 두드러진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상 체중에서의 관리는 일단 약 쓸지 말지 결정하기 전에 먼저 식사나 운동이나 수면, 스트레스 이런 기본적인 우리 몸의 조절 능력을 어떻게 만들고 가꿀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이 됩니다. 약은 그 이후에 이제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보조적으로 고려를 해야지 약이 출발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이 영상을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정상 체중인데도 더 줄이고 싶다 이렇게 고민하시는 여러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분들을 위해 마지막 보너스 네. 팁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서를 먼저 봐라 라고 말씀드리겠는데요. 체중이나 어떤 체질량 지수만 보는 게 아니라 복부 비만은 있는지, 체성분을 통해서 근육량이나 체지방의 분포는 어떤지, 또 혈당이나 지질 수치 같은 대사 지표는 어떤 상태인지, 지방간이 있진 않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점검을 하고 나의 지금의 체중에 대한 내가 생각하는 문제가 나의 외형에 대한 불만인지 아니면 실제로 내가 알고 보니 치료가 필요한 대사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 구분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 정확한 목표 설정을 도와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혼자 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의료진과 함께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겠고요. 자신의 몸 상태를 이제 객관적으로 평가해주고 또 생활습관 교정을 잘 잡아줄 수 있는, 또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면 조언을 잘 해줄 수 있는 그런 의료진과 잘 만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요, 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꼼꼼하게 살펴보고요, 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